네, 하루 쉬어서 더 반가운 특별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2.5%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의 시간외에서 STX 그린 로지스 무려 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선사들이 항로를 홍해로 우회하는 이 선택 최소한 2분기 내내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STX 그린 로지스의 내일장 정규장의 흐름은 오늘의 이 시간외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4.8%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폭락장에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릴 때 챙겨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1위였죠. 그런데 반등 시그널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매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온 건데요. 반도체 섹터 주춤하고 있는 지금 한미 반도체는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CS 윈드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신재생 테마 오늘장 호재가 많았습니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지지율을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서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량이 화석 연료를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풍력 대장주 중에서는 CS 윈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도 발표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주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1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2차 전지를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트럼프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 다시 한번 힘받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해소가 된 걸지 그리고 대선 수혜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죠. 금리 인하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G2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이 수혜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3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30만 원 터치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특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5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CS윈드, 에코프로, 알테오젠까지 보이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STX 그린로지스, 오늘장에서 2.5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또 시간 외에서 전반적인 해운주들 상승해주면서 그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간 외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만큼 내일장에서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STX 그린로직스,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TX 그린로지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운 업종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중동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내일장에서도 이 해운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해운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종목들도 내일 시장에서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었던 것만큼 이런 테마성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반사익을 보는 종목들, 특히나 지수와 무관하게 해치수당 매매대로 가는 종목들이 단발성 테마로 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도 한번 노출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뭐 지금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더라도 내일 만약에 급등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정고점 부분을 뚫으려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부분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STX 분할 매수, STX 그린로직스 분할 매수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를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섹터 내에서 흥하해운도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그람 매니저님, 흥하해운도 동일하게 좋게 보십니까? 근데 흥어해운이 사실은 있는 테마 종목들 안에서는 원래 1등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해왔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시간에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좀 밀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밀렸던 이유를 좀 보니까, 지금 대주주가 좀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약간 블럭딜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럭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물량을 지금에 뺀 건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2,674원에 뺐다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물량 뺀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가격대에서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흥하해운은 이제 약간 이제 테마성 안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해운을 본다면 다른 종목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운 쪽과 전쟁 관련 테마들은 지금 해운사 자체가 업황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거 봤을 때도 지금 컨테너선 뭐 지수도 그렇고 비대도 그렇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업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테마성, 단기성 매매로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X 그린로직스는 5 의견을 주셨지만 그중에서 흥하해운은 지금 시간 외에 또 이슈가 따로 있는 만큼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 STX 그린로직스는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5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에 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담았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 그 수급을 받쳐주기는 했는데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30만 원 목표 주가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10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15만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OX 의견입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5만 원, 14만 원대는 매물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데드캣 바운스로 해서 지금 1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근처까지 가서 지금 현재 거의 10만 원, 그러니까 5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10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12만 원 정도 이제 갭 메꾸는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더 들고 가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재차 반등 나올 때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측면에서 단기 대응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12만 원 선에서 수익을 좀 챙겨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은 X를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10만 원 깨지면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버틴다라면 그때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만약에 내일 사는데 10만 원 깨져서 내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는, 물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점에서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저점 부분인 거는 저도 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너무 과매도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자라고 하면 한번 물리면 또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0만 원 선이 지지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이그람 매니저님은 한미반도체 5를 들어주셨는데 동일하게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증권가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3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단기보단 지금 자리에서 모아간다면 전 약간 중기성 매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이평선 자리가 1년 평균선 자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깬다라는 거는 한미가 거의 끝나는 거라서 이전에 저는 지킬 걸 보고 있고 이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뭐 14만 원대 그 위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 지금 자리에서는 뭐 하락은 제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 오를 주셨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세 분 중에서 두 분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관련주로 전반적인 풍력 관련주 그중에서도 CS윈드 오늘 장에서 6.8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풍력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CS윈드만의 모멘텀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모멘텀은 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풍력 관련주 좋게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OOX 의견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께 CS윈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45,000원대 라인을 지금 계속 어떻게든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지금 정도 자리를 바닥권을 일단 형성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종목이 8월 8일 내일 모레 어닝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1분기 때 문제가 되었었던 자회사가 좀 풀린 것 같아요. 풀렸고 자금 조달 끝났고 해서 예상 외에 서프라이즈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CS윈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차트를 어닝 발표하면서 이제 2분기 실적 이슈로 요 장기표선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세가 다시 올라간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뚫고 올라간다라고 나는 게 보여진다면 좀 따라 사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어닝 발표하는 날 또 정부에서도 지금 풍력 관련 해상 풍력 관련된 로드맵 발표가 좀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것도 관련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해리스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될 사람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을 바이든보다 더 세게 밀 걸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보다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신재생들이 좀 이슈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이번에 찍힌다면은 CS윈드가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현재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8월 8일에 어닝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상 외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같은 날에 또 정부에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로 해리스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은태 매니저는 현재 반도체, 한미반도체도 X를 들어주셨고 풍력 관련주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빼고는 다 X입니까?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바이오는 오고 네, 또 이거는 왜 또 X를 들으셨나요? 제 마음인데요. 아,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네. 정말? 이가람 매니저가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실적도 이제 호전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고 주가도 저점이기도 한데 제가 왜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를 지금 아직은 좀 비선호하냐면은 물론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할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서도 이미 한번 로드맵이야 이전에 과거에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못 움직였고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2월부터 계속 작년도 4월부터 계속 밀려났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올라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리스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했을 때도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리스하고 연계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해리스에 대한 관련된 직접 이제 신재생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신재생이 왜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트럼프는 누군가에 대한 내가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아예 깝니다. 네. 아예 그냥 반 죽여버리죠. 그쵸. 그럼 주가가 아예 폭상하는데 해리스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옹호합니다. 아, 나는 그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것만 해. 트럼프 넌 안 되라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트럼프하고 지지율이 섞이면서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강조했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해리스가 깔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는 네.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물론 저점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트레인을 간다면은 물론 담아도 되지만 굳이 지금 자리에서 어려운 종목을 택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모멘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슈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까라는 데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S윈드 두 분에게는 O 그리고 한 분에게는 X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12.8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에코프로 BM 얘기를 할 때 매니저님들께서는 사실 이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에코프로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또 해리스와 관련해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여기서도 X를 들어주실지 바로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XOX인가요? 김웅태 매니저 또 X 들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네. 뭐 좋아하는 섹터가 뭡니까 지금? 저요? 네. 피카츄예요. 피카츄. 피카츄. 전력이랑 아시면서 왜? 바이오. 네. 저는 에코프로 2차 전지는 아직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10만 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1선 밑에서 계속 좀 주가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담든 기관이 많이 담든 간에 일단은 흐름 자체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에서 담아서 오래 기간 동안 끌고 가는 모습이고 또 리튬에 대한 화재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리튬 화재로 인용해서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지금은 좀 10만 원 넘어가는 건지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10만 원을 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산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10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게 지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에코프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단타 대마왕이라는 분이 이제 요거 단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만 원대에 사서 지수 연동해서 지금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세에서 9만 원대 사서 10만 원에 팔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은 이제 11만 원, 12만 원 되면 이제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요. 지금 현재 사서 9만 원대에서 수급을 보시면서 지수 연동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든 뭐하든 중요한 거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9만 원대 매수하셔서 10만 원대 파시고 끊어먹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20만 원, 30만 원 노려보시는 건 좀 먼 후에 미래의 얘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와 연동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표명해 주셨고요. 9만 원대에서 사서 10만 원대에서 수익 보고 팔아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보다는 그냥 ETF 쪽인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X를 드린 거고 뭐 이거 2차 전지가 못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올라는 갈 것 같은데 지수로 본다면은 그냥 ETF 레버리지로 보는 게 더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연동 측면에서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에코프로보다는 오히려 ETF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X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코프로는 조기준 매니저만 O를 들면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에코프로 오전장에서 급락을 하더니 다시 또 끌어올려주면서 마지막에는 6.6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뭐 산업 전반으로 바뀐 것도 없고 알테오젠에서 새로운 이슈 없이 변동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목표 주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어쨌든 지금 담아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나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젠은 오늘 장중에 12시 부근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한번 나왔는데 그 반대 매매가 어디서 물량이 나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CF 나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창구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제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서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고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제 악재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앞서 설명했듯이 신용과다 종목에서 신용과다 물량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털리고 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썩은 매물
수혜물들을 다 소화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박스권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저는 상단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매출액을 봤을 때 이제 머크사에 대한 이제 1년간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 SC 제형 변화에 대한 기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 매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분 모두 알테오젠 오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세 분 모두에게 또 따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세 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바로 맵습니다. 매콤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알테오젠이 좋다 하면 O,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다 하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XXO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좋다라고 보시는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알테오젠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변동성에서 봤을 때 변동성상 안정적인 게 삼성바이오라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안정성을 택했을 때는 삼성바이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짧게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70, 거의 80%가 대주주 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12%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2분기에 4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실적 좋아졌고 유통지수 별로 없고요. 점점적으로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넘는 것도 그런 시간 문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 모두 좋지만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표가 더 깊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이오 중에서는 단연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 밖에 긍정적인 이야기 2개의 표를 받았던 건 한미반도체 CS윈드 있었고요. 에코프로는 단 한 분에게만 O 의견 들어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매니저님들의 인사이트가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소개해드렸고 제가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렸지만 오늘 지금 오늘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지금 0.76%, 78% 이제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단타를 에코프로로 하라고 했는데 단타는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되죠. 에코프로는 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단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좋은 단타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은태 매니저,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전 늦게 10분 늦게 이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아까 단타 뭐 에코프로도 단타도 오늘 뭐든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현재 동시에 3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5번째, 6번째고 코스닥은 10번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연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알려 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10분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지금 김웅태 매니저는 뭐 거의 모두 까기 인형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공개 방송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조금 빨리 온 것 같고요. 저는 어저께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제 현금은 썼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점들 결국은 지금은 뭘 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좌를 어떻게 운용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지금 매크로 분석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매크로 분석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매크로 분석과 함께 지금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10시 10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와 지금 시장에서의 핫 이슈, 지금 이가람 매니저가 확실하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잠시 후 10시 10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스치면 상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